유아더원 스포츠학 전문가 황목남 교수입니다. 요새 코치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시즌과 비시즌의 트레이닝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연령별로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의견들과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의 사적인 어떤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과학적 증명이 끝난 이야기들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잘못된 신념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어린 선수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왜 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즌과 비시즌에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이런 과학적인 자료를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선택한 거는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칠판에 적고 그림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정확한 내용을 차례대로 카테고리대로 분류를 해놔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용한 강의 형식을 선택하게 되었으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 목소리만 나오더라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저는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집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선수라면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 코치라면 내 선수가 지금 어느 성장 단계에 있는지, 시즌인지 비시즌인지 이런 모든 시간적, 연령적, 사회적인 부분을 다 총괄해서 넣어놨으니까요. PPT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제 PPT를 켜고 한번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최고의 선수로 거듭나기 위한 이제 비시즌 준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비시즌기와 시즌기의 트레이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시즌기와 시즌기의 트레이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되게 명확히 알고 있어요. 축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나은 게 히딩크가 친선 게임 때 별명이 5대 빵이었어요. 그냥 계속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본 시즌이 들어갔을 때는 어땠었죠? 굉장히 잘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좀 이제 있는데 야구, 골프나 이런 쪽은 아직 좀 모자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감독님들이나 트레이너들도 되게 뭐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선수 본인이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를 알아야겠죠. 네, 이유 없는 건 없습니다. 과학에서. 네,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즌은 스포츠 기술 향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피지컬 수준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현재 시합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시합은 뭐죠? 나의 어떤 기술적 한계라든지 전술적인 부족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죠. 네, 그 사건을 통해서 발달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이다. 다음 BCG는 뭐냐면 그런 기술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혹시 기술적인 향상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피지컬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로 따지면 F1 자동차들 있잖아요. 경주를 하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바퀴가 마모된 것 같고 어떤 얼라이먼트가 이제 무너진 것 같고 기름이 부족할 때 들어오잖아요. 왜? 더 필드에서 잘 달리기 위해서 그때 하는 게 비시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네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즌 기간이 있고 비시즌 기간이 이게 3단계로 있는데 이 전환 기간이라고 하는 옆에는 뭐냐면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재활하고 휴식, 케어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왼쪽 맨 위에 보시면 용량, 강도,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운동 볼륨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몸이 최대한으로 체력적 수준의 위에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팔꿈치, 그 다음에 뭐 골프어 같으면은 이제 허리, 농구면 무릎, 축구면 뭐 발목 이런 데가 이제 부상이 있게 되면 운동량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피지컬을 향상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일 빨리 케어해서 정상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 강도도 아니에요. 강도는 뭐냐면 파워, 스피드, 스트렝스와 같은 인텐시티죠. 이런 부분을 올려야 되는데 기술 체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용량은 뭐냐면 안정성, 뭐 지구력, 근지구력, 그다음에 근비대 이런 운동 볼륨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시면 기술은 이때 비시즌 때는 어떻게 되죠? 네, 별로 이렇게 연습하지 않습니다. 양이 작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전환 기간에 이제 중간 정도가 됐을 때 강도도 올라가고 기술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시즌은 약 100이라고 쳤을 때 전환 기간, 재활 기간을 약 20, 그다음에 운동량을 극대화시키는 걸 40, 강도를 올려서 최적의 몸을 만들어서 시합을 준비하는 게 또 4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즌에 왜 기술 능력 향상이 중요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자, 볼게요. 실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전에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기술적 폭발 성장이 일어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 문제가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시합을 통해서 내 한계가, 내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죠. 자, 문제가 보이면 어떻게 되죠?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 집중도가 몰입감을 통해서 나의 기술을 완성시키는 거. 이게 바로 시즌 중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시즌에는 굉장히 기술적인 능력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전술적인 이해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즌의 신체 능력 유지를 위한 방법은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리커버리, 회복입니다. 왜? 내가 신체의 피로가 높게 되면 기술을 발현할 수가 없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아직도 어떻게 되죠? 뭐 정신력을 키워야 된다고 막 운동 볼륨 높이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도 보시다시피 저 앞에 있는 그림들이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선진화된 곳에서 스포츠 과학이 발달된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우리나라는 태능 선수촌처럼 막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군대식으로. 요즘에 뭐 유행하는 너 인성에 문제 있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때려 붙는 거예요. 정신력이 곧 모든 걸 해결할 거다. 근데 육체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술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체력이 감소되는 걸 예방하고 체력을 유지시키는 거고요. 3번에 보시다시피 자주 쓰는 근육과 관절, 운동 종목마다 다르죠. 네, 그 종목 야구면 팔꿈치나 어깨에 대한 보강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골프면 허리에 과사용이 되지 않게끔 잘 맞춰주고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체형적인 부분도 좀 잘 잡아줘야 될 거고요. 축구라면 이제 발바닥이나 종아리 이런 데 많이 올라오게 되죠. 햄스트링이나. 네, 농구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예방시키면서 시즌을 잘 끌고 가는 거, 부상 없게 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체적 심리적 피로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뭐 이제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바디워크를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산소 챔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해지고 영양, 수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다음에 운동 루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근데 비시즌은 시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비시즌 때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래프처럼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20% 정도의 시간은 근육과 관절을 정상으로 복원시켜야 돼요. 네, 복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못을 쌓는다?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선수 본인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취약한 신체 능력이 무엇인지.
감독 코치님들도 얘기하시고 학부모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선수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선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도 운동선수 시절에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면 근육량이나 근파워를 저축해야 된다. 예. 애금시켜놔야 됩니다. 이건 여름 시즌을 겪는 종목들 보면은 그냥 살이 쭉쭉 빠져요. 막 근육량도 빠지고 체력이 막 빠진단 말이죠. 그래서 근육량과 근파워를 저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력을 유지시켜서 시즌 중에 부상을 예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10톤 트럭하고 1000cc 경차랑 부딪혔다. 어떻게 될까요? 경차는 그냥 뭐 다 찌그러지겠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상이 신체가 강하면 강할수록 부상에 대한 예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부상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신체적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기술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골퍼들 같은 경우에 비거리가 늘 수 있는 체력이 생기게 되면 그 타점을 조준하는 것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타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도 방향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감각적인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성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 내가 높아진 체력 레벨에 따라서 바뀐 신체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좀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비시즌엔 그러니까 검토 정도예요. 비시즌에는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했던 혹은 내가 다쳤던 부분을 케어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향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체력 향상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감이라는 건 운동선수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적극적인 어떠한 내 신체적 표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다음 시즌을 위한 자기관리인데 자기관리라는 게 그냥 내가 뭐 음식을 잘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운동 루틴 같은 것도 정해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시즌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갖고 있어야만 좀 약간 안정감, 멘탈의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는 거지 그냥 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겠다. 나는 이 부분을 더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매일 짧아지는 근육이 어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트레칭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근육이 잘 올라오는 부분이고 잘 부상당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강을 해야겠다. 이런 자기만의 자기 관리, 선수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관리를 이제 지정해주고 습득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시즌하고 비시즌이 되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좀 뭐 하는 물만 파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계속 기술 훈련만 시키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에 제가 이제 나의 연령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야구 선수인데도 골프도 하고 막 미시축구도 하고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 다면적 체력 기술 향상을 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선수도 메시 보셨나요 혹시? 농구 엄청 잘해요. 그리고 마이클 조단이 또 뭐였죠 원래? 야구도 엄청 잘하죠. 이런 식으로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스포츠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다면적 체력 강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비시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비시즌과 시즌의 차이를 명확하게 좀 아시고 제대로 준비하는 선수가 되셔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